돌아가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빨리 수사하자. 네가 진범이기 때문에 널 꼭 수사해야 된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공소시효. 뭐 살인죄 같은 경우는 25년 뭐 이렇게 하고 보통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소시효는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공소가 이제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소라는 게 있잖아요. 소를 제기하는 거는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아무나 제기하시면 되는 건데 이 형사는 소를 제기하는 걸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검사는 또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특별히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제기하는 소를 공소라고 하죠. 어떤 죄에 대해서 살인의 죄는 25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안에 못하면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유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해놨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영원히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잖아요. 살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들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증거들도 없어지고 그냥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덮어진 사건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기간이면 그냥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뭐 수사를 해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수사를 한들 처벌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해서 공소시효라는 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름 어떤 취지가 있는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죄에 관해서 특히 뭐 정말 파렴치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에 대해서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냐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놓치시는 게 있어요. 놓치시는 게 뭐냐. 돌아가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일단 죄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밝히기가. 예. 근데 수사를 해서 밝히면 좋죠. 밝혀서 진범을 찾으면 좋은데 그게 진범 찾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그걸 찾아야겠다 해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인권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피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법엔 격언이 있어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빨리 수사하자. 그건 네가 진범이기 때문에 널 꼭 수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인 상태에서 어떤 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빨리 추려가지고 한번 진범을 누군지 찾아보자. 이 논리는 맞지만 어떤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일단 타겟을 정해놓고 자료를 빨리 준비하자. 이거는 그 인권을 좀 너무 경시하는 그런 태도고요.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사가 이제 검찰에서 몇 번 더 이루어졌고요. 지금 또 이제 추가로 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나왔던 죄명과 지금 또 이제 뭐 뇌물죄가 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애초에 없던 거예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는 이제 뭐 이른바 뭐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뇌물죄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사실은. 누굴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갑자기 뇌물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게 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예. 갑자기 타겟팅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 또 이제 무슨 진술이 나왔나 보죠, 어쨌거나. 그럼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처벌 목적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누굴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탈탈 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갑자기 뇌물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별장 성접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언론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뇌물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돼요. 근데 뇌물 사건은 더 어렵습니다. 진술에 의존해야 돼요. 공여자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이 뇌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여자는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령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지금 이제 뇌물로 갑자기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진술을 과연 그 전에 줬던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전 사건이나 지금 일단 언론에서 타겟팅,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누굴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돼요. 댓글이 두렵진 않으실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거 뭐 또 어느 뭐 또 약간 어떤 뭐 진영 논리냐 아니면 또 어디 누굴 지지하냐 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댓글을 하셔도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경수 지사님 구속되셨잖아요. 그분 2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 무죄 추정 받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건 항상 명심해야 될 법 원리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랬다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나쁘게만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언론에서 나쁘게 묘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딱 현실 조언입니다. 진짜. 무죄 추정만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거나 언론을 보더라도 그래 좀 기다려보자. 일단 뭐 수사한다니까. 우리 재판한다니까 기다려보자. 그 결론 나는 그때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남아있는 증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또 개입되기 때문에 늘 A 판사, B 판사, C 판사, A 검사, B 검사, C 검사 같은 사안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명확히 사실이에요. 그냥 그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그 절차에 따라 뽑힌 그런 법관이나 검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존중받아야 되죠. 수사는 철저히 하되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방식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한들 그것이 생사람을 잡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과연 에너지를 투입해서 낭비하는 게 옳으냐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공소시효 제도죠 사실은.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를 못하게 해주고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 못하게 하는 게 공소시효 제도이기 때문에 나름 장점이 있고요. 다만 드리고 싶었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 그 제도는 일단은 누가 어떤 몇 년이 흘러서 잡히더라도 그 사람이 기소가 되고 처벌까지 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항상 그 진범만을 머리에 두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범이 있으면 진범이 누군지 알면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진범이 누군지 알면. 근데 진범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처벌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제도 없애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진범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진범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반대로 오히려 잘못하면 생사람을 잡을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